돈이 많다 적다보다는 밸런스 있는 균형 맞는 생활을 정말 해야 된다. 이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저 웰 리빙입니다. 잘 살아야지 잘 죽는 겁니다. 이 초고령 사회니까 할 수 있는 산업, 그걸 우리가 정말 잘해서 수출하면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이걸 정말 꼭 우리가 모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 10년, 그 일생 최후의 10년을 어떻게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 기대 수명은 83세인데 네. 건강 수명은 73세. 뭐 여자는 좀 더 길고 남자는 짧고 뭐 그렇게가 한 10년 갭이 딱 있거든요. 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만 보면은 그 10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입니다. 그때는 돈도 없죠. 건강하지도 못하지. 예. 그리고 어디 누가 내보고 오락하는 데도 없지. 또 갈 데도 없고. 그게 제일 정말 참 험하고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네. 예. 그렇게 그 10년을 우리가 참 보람 있게 정말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이제 보낼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정말 계획을 잘 해야 되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뭐 현역입니다만은 그 현역이라는 것은 참 다행히도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늦게까지도 할 일을 생각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도 정말 이제는 좀 퇴직이 없는 그런 직장이 참 좋겠다. 자영?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프리랜서가 됐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정말 참 정할 일이 없으면 일단 저 농촌으로 들어가면 흙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네. 예, 공장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나가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흙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장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아까 참 돈을 매다가 이 밭고랑에서 돌아가시는 어른들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노인이죠, 사실은요. 예. 그게 결국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박사님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90, 예. 예, 올해 뭐 만 나이로 이제 89세시니까. 근데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주변의 친구분들도 그렇고요. 또 워낙 이 직업상 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까지 내가 그 은퇴하기 전까지 해왔던 일들, 이 가운데서 이후의 일도 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찾는 게 나은 것인지, 은퇴 후에. 그 뭐 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그렇죠. 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환경이 또 그걸 용서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옛날 같은 그런 그 예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든 뭐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많이 이제 저희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 산업 경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할 때 이렇게 자꾸 고령자층이 늘어나면서 예. 이쪽 그러니까 실버 산업과 관련한 시니어들을 위한 이 비즈니스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상품들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를 점점 노년이 돼갈수록 돈을 안 쓴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좀 돌아놓고 보셨을 때 나이를 점점 들어갈수록 돈을 안 쓰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나가는 게 한 푼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참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나가는 게 덜 아깝다. 네. 그게 참 아주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은 그런 정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나가는 그 생산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있어야 되고, 그게 생산 반, 소비 반,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좀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돈이 많다 적다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밸런스 있는 균형 맞는 생활을 정말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성경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니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끝이 있잖아요. 예. 웰다잉에 대해서 또 요새 워낙 고령자층이 많다 보니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고령자층의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심각하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자살률 1위 이렇게 뉴스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노년 준비를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제일 네. 심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마 제일 그 심각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어떤 것보다도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가령 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뭐 그럴 때라도 야 우리 마누라 뭐 아직 인기 있네 남자하고 그렇게 있으면 뭐 또 그렇게 좀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 마누라가 뭐 아직도 혹시 바람 피운다 그러면은 야 우리 마누라 인기 있구나 뭐 그런 생각해 보면은 쉬운데 서로가 쉽지가 않죠. 서로가 이제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 근데 그러한 것도 부부 간의 갈등도 아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막 정말 요즘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애가 뭐 둘, 셋 그렇죠. 있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집집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짐으로 느끼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꾸 자녀에게 뭔가 의지해야 되는 어떤 예. 상황이었을 때 자녀들의 반응, 예. 이런 것들이 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러지 않죠. 하긴 우스갯소리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는 예. 아이들이 번질나게 따라오죠. 안부 인사 온다고. 절대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우리 이 노인들도 상당히 약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 바보들이 다 줘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뭐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정말 하루에 1,000원 용돈을 받아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예. 젊었을 때는 사업 자금 밀어주고 집 팔아서 못 해주고 막 다 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뭐 느끼잖아요. 건강 문제도 점점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웰다잉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웰 리빙입니다. 잘 살아야지 잘 죽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예, 따지고 보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중환자실에 그 연명 수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들어 만납니다.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러면 가족들에게 끝내라. 저는 아주 뭐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연명을 해가면 이제 튜브를 달고 주렁주렁 달고 그것이 귀신 같은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끝내라. 이 친구는 그런 참 자기 최후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품이 있는 죽음, 품이 있는 죽음. 이게 정말 웰다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정말 연명을 수단을 저는 끊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합니다. 자기는 뭐 어떻게든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는 그렇죠. 정말 품위 있게 살다가 죽겠다.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도 보니까 이제 시한부 불치병 걸리니까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 뭐죠? 그 안락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로 가는 어떤 예. 계획을 짜고 막 이런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통스럽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예. 하는 것보다 스스로 건강한 고통을 안 느끼는 상태에서 본인이 예. 그 결정하는 거. 예.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 선진국에서 계속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한국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앞으로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예.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존엄성을 예. 유지하는 거다. 그 제가 그 이번에 쓴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네. 또 그리고 저 사는 것도 이게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을 때라도 좀 편하게 죽으면 어떠냐?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을 때도 그렇게 힘들게 죽게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그게 바로 웰다잉이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참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정말 참 품위 있게 죽기가 그렇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책에 보니까 품위 있는 대인의 최후를 지켜보며라는 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뭐 아버지가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셨고요. 한양대학의 이수 교수의 어른입니다. 그 당시이요. 참 아주 훌륭합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 어른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정말 참 돌아가시는 게 정말 웰다잉이고 웰리빙이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길래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양반은 뭐 정말 참 한학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자기 무덤까지 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 마지막에 자기 부인도 이제 참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 오랫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부인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그게 치매니까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당신 참 없는 살림에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러다 날 드신 밥 세 끼를 차려주고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수도 엄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합니다. 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양반인데, 엄마가. 아마 그런 참 것은 이 부부간의 어떤 그 깊은 정이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이들도 그 아버지를 보내면서 했는 그런 것들은 요즘 세상에는 참 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참 돌아가신 어른도 그렇고 또 보내는 가족들도 그렇게 참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품이 있고 저로서는 굉장히 그게 참 아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양대학 이예수 교사한테 여보 이거는 뭐 당신 집안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서로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내 책에다 싣자. 근데 이 교수가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아버님. 이 교수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인생 그러니까 주병 정리를 그렇지. 그렇게 깔끔하게 하시고 가셨다는. 그렇게 좀 자기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하고 깨끗이 하고 그러고 정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참 저는 또 사람이 그게 대인이다. 대인의 모습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인생 그냥 훌쩍 가는 것도 그렇지만 가까웠던 분들과 마지막 정리도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말씀하신 모든 품위 치매를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지력이 아주 좋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야 건강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관계, 모든 전제가 더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육체 건강도 있지만 정신 건강도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치매라든가. 뭐, 예, 그건 그렇죠. 치매는 뭐 정말 참 우리가 뭐 치매에 대한 예방법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이제 치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너무 뭐 끝판이니까 더 그렇죠.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증이다, 그런 경증 인지증이다. 인지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경증일 때부터 정말 그걸 잘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미국에는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만 하더라도 몇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바둑이면 바둑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바둑도 두고 그러면 같이 이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럼 이제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친해지면 아까 제가 이 관계 이야기를 자꾸 했지만 그렇게 이제 친해지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만날 나오는 친구가 안 나오면 이 친구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그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서 그 관계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치매에 대한 참 대처법이 그게 바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긴 그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나오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때도 뭐 좀 치매 가면 아주 뭐 끝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치매에도 이제 그 참 예방을 하는 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즐겁게 치매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걸 하면은 즐겁죠. 그 이상도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취미 생활을. 예,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클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침 이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경로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요. 그래서 그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짜서 이 노인들이 서로 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 경로당에 그런 액티비티가 있으면 뭐 다른 그렇죠. 쪽의 경로당에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경로당은 바둑 전문 경로당이다. 이 경로당은 뭐 장기 전문 경로당이다. 뭐 춤 전문 경로당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서로가 참 좋은 그런 관계. 그렇게 치매 예방법도 딴 거 아닙니다. 즐거운 일을 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예. 그렇군요. 함께 노년, 예. 함께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 그렇습니다. 그 예. 자체가 예. 그 인지력을 예.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예. 근데 진짜 제가 경로당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소만 있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백화점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예. 어떤 내부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예. 프로그램이 참 빈약합니다. 일본에 저는 우리는 아직도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전혀 정부의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것도 그래서 쓴 건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뭐 회의도 안 하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이제 참 문제가 심하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같이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 도쿄 대학의 그 수련들에게 이렇게 그걸 뭐 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정말 함께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본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한 거죠. 우리보다는 빠른 게 일본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본의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서 본도 좀 봐야 되고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은요. 우리는 이제 대충 물어보면은 뭐 노인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이제 끝이다. 그게 뭐 참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가 바로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뉴 마케트다. 저는 그렇게 경로당이. 예,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는 중심으로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면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하면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유럽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참, 잘 하면은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출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저 굉장히 좋은 새로운 분야의 좀 신산업이다. 이제는 정말 뭐 우리가 AI도 이용할 수도 있고 로봇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제 정말 좀 외국의 그런 참 사람들이 와서 재택이 몰고 한국에 와서 그걸 보러 올 거 아니냐. 그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니까 할 수 있는 산업. 그걸 우리가 정말 잘해서 수출하면은 요즘 뭐 수출은 우리가 한국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만큼. 그렇죠. 우리만큼 기술적으로 잘 돼 있고 시장 그게 정략을 정말 참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야,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그래도 참 뻗쳐 나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는 정말 그런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정말 저 모여서 이 수제들이 지금 이제 이 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막 나올 때거든요. 아까 우리가 58년 개띠를 제가 연세 여쭤보니까 58년 개띠라고 그러셨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참 이제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 베이비 부모들도 언제 가면 신현영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하대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정말 우리 이 한국의 산업화, 신산업화죠. 옛날 우리도 뭐 산업화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때 깡통 세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참 배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아주 수제들인데 좀 세계 최고의 보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런 그 참 이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어떤 이 프로그램 우리가 잘 짜주면은 잘할 수 있도록 그 흩어져 버리면 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참 잘 모아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산업입니다. 나는 그것은요 절대로 적자되는 산업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제일 겁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절대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이 굉장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새로운 정말 하이테크 산업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웰다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 또 죽음을 생각하면 또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는 거고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천지 우주와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산다는 게 뭐냐? 자연의 순리에 잘 따라가서 움직여야 되지. 그걸 이제 역행을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참 이 자연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을은 가을스럽게 또 겨울은 겨울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인체가 무리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게
계절을 만나야 되고, 예. 또 젊은이들이 그냥 뭐 정말 좀 아직은 얼음판인데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그걸 괜히 흉내냈다고는 안 되고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정말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이걸 정말 꼭 우리가 모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음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예. 순리로 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그냥 예.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 마음을 갖는 거 필요하군요. 제가 요 마지막에 그 언제까지나 섹시하게 살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남녀가 만나면 어떤 관계든 가벼운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벼운 설렘이 있어요. 뭐 그게 없으면 그냥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벼운 설렘이 있어야지 그게 사업적인 관계든 어떤 관계든 친구 관계든 뭐 이렇게 정말 참 서로가 이 참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참 가벼운 설렘 이거는 지극히 인간스럽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양로원 또 이 병원을 원장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가끔 가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노년의 그 치정 사건이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젊을 때보다도 오히려 예. 우리 같으면 뭐 아이고 저 나이에 주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자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돈도 옛날처럼 막 쓸 수도 없고 데이트를 한다 그래도 참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그게 모든 게 막 초라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건 없고 자기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남녀가 만나면은 이 가벼운 설렘이 있고 약간은 좀 이렇게 탈선적인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권리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섹시함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 어떤 그런 매력이 예. 있는 의식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소위 기대 수명 이제 83세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강 수명이 우리가 한 10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고 사실은 또 한 가지 저는 건강이 더 있습니다. 미용 건강입니다. 아주 건사해야 돼. 정말 이 나이가 들어도 정말 좀 섹시해야 돼. 예. 저는 그 나이가 들수록 옷도 정말 잘 입고 네. 뭐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뜻은 아니고 깨끗이 깔끔하게 손질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초라하게 보이지 말자. 예, 나이 그렇습니다. 들었다고. 저는 그래서 참 늙어서도 요즘 보면 우리가 정말 이 건강 수명과 이 기대 수명과 거기다 나는 미용 수명 이 세 가지를 합쳐야지 정말 우리가 올바른 정말 보람 있는 생활을 그리고 가벼운 설렘이 있어야지 이 뭐 사는 그 자극이 있잖아요. 네. 변화가 있고 예, 나는 그런 그 생활이 참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용 수명도 잘 가꾸려는 게 그게 바로 섹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죠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 포기해버리면 사람이, 뭐. 예. 그래야지 밖에도 이제 나가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예. 바로 우리 신인류로 표현하신 우리 초고령자들 예. 이 시간을 보낼 때 이러한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성숙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 10년을 준비하는 법. 네, 저도 한번 잘 읽고 중년일 때부터 잘 준비해서 고령자, 초고령 이 신인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게 많은 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해 보시게 될 화두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이시영 박사님, 정말 제
그 인생을 바꾸신 분인데 예.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예. 네 근데 정말 그 배짱으로 삽시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만큼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남들에게 예. 참 그 화두가 제 오랜 인생의 시간에 예. 있어서 그 큰 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침표가 됐던 네. 예. 그 감사합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예. 해주신 이시영 박사님 예. 항상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